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유전자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먹었는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100세 이상 나는 살아야 돼 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헬스장에 다니고 비타민제, 몸에 좋은 어떤 것들을 많이 챙겨 먹은 사람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수하게 됐는지를 보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과 해독 식단으로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고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사람이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제가 블루존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는 항상 강의 때마다 블루존 얘기를 늘 언급하게 돼요. 저의 철학과도 맞는 곳인데 이 세상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블루존은 뭐냐면 100세 이상의 건강하게 사는 장수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의 때마다 항상 시작을 무엇으로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아프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 예로 헬렌 이어링이나 스콘 이어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개인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만 명 모여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지역을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학자 출신으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에 담긴 어떤 생명의 비밀이나 또 우리 몸 전체가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11개의 아주 복합적인 그런 시스템들, 예를 들면 호흡기계, 소화기계, 면역기계, 혈액순환 이런 모든 이 몸의 작용들은 결코 허술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약을 먹고 또 병원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은 사람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것에 대한 무지함으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것도 100세까지 사실 누워서 살고 약을 한 2, 30알 먹으면서 살면 그건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강조를 드리고 그 예로 이미 그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강한 장수마을 블루존을 소개합니다. 장수 유전자가 없어도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장수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유전자의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유전자설에 많이 매여서 모든 치료나 그 집안의 어떤 건강 내력들, 유전자가 있다,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점점 유전자 자체보다 이제 후속 유전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유전자가 발현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속 유전학은 2014년도에 발표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장수 유전자가 특별히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특히 이 블루존에 나오는 많은 학자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봐서 암이나 많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을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봤지만 그런 특별한 유전자는 없다였습니다. 오히려 코스타리카 지역에서는 다발성 경화증이란 질병과 제1형 당뇨라는 이 질병의 유전자가 더 많이 있는 장수인의 특징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장수라 한다면은 유전자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몸의 상태를 만드는 그 환경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속 유전학과 아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유전자도 아니고 또 특별한 어떤 장수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었는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또 장수를 위해서 내가 100세 이상 나는 살아야 돼 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도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헬스장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제 또 특별히 몸에 좋은 어떤 것들을 많이 챙겨 먹은 사람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수하게 됐는지를 보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옛날에 우리나라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자나 음료수나 지금 많은 이런 패스트푸드가 없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서도
약간 문명이 좀 덜 발달된 지역들, 본토와 분리되어 있는 고립된 지역들이 장수마을에 많이 선정이 되었고 그 지역에서 나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늘 먹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 집이 가파른 곳에 있다든지 직업상 많이 움직이는 어떤 목동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요소들도 굉장히 이 가족이나 그 사회, 마을 공동체가 서로 유대감이 아주 끈끈한 상태인 경우,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두 번째로는 100세에 가까이 되셔도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보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여전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 이런 요소들이 장수 유전자보다도 더 큰 장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몸으로 영향이 옵니다. 근데 항상 즐겁게 살다 보니 원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수명, 하늘이 내린 수명이다 해서 우리가 천수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 천수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설을 또는 가족력을, 어떤 운명적인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현실에 기반한 곳이 바로 블루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존과 6가지 도시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먼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지역이 있고요. 코스타리카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미국의 로마린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렇게 해서 세계 5대 블루존이었다가 최근에 6대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바로 싱가포르가 추가되었습니다. 세계 5대 지역과 6대 지역으로 선정된 싱가포르는 약간 차이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먼저 이 5대 지역의 주요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의 사람들과 수명을 비교했을 때 거의 7년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특히 100세인의 비율은 무려 10배 이상, 100세인이라는 것은 100세까지 큰 질병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수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문명이 덜 발달된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 전통적인 그런 식사를 고수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자연환경이 일단 좋죠. 공기도 일단 좋고 햇빛도 굉장히 잘 들고 물도 깨끗한 이런 환경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뭔가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가파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텃밭을 가꾸거나 야생 허브를 채집한다거나 하는 늘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100세까지 그 사는 것이 우울하거나 나이가 든다는 것이 슬프거나 고립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요소들이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약간 슬퍼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근데 그 이유는 나이 들면 몸도 좀 불편해지고 하는 일도 줄어들고 또 가족들하고도 더 멀어지고 뭔가 아프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나이 들었을 때 그 자존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블루존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더 존경을 받는, 우리와 좀 거꾸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르데냐 지역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 없어요. 장기 요양시설이 아예 없고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손주들, 손자, 손녀, 심지어 조카들까지도 100세가 넘은 이제 고모나 이모를 돌보는 이런 문화마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면 길에 플랜카드, 현수막이 딱 붙어서 우리 고모의 100세를 축하합니다. 100세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제 연령이다 보니까 조카 5명이 매일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돌보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좀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같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틈이 없이 계속 행복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제가 좀 인상적으로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베네란도 로페즈라는 코스타리카 지역의 이 사람이었고,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99세였는데 99세까지 내가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굉장히 마음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오랫동안 보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나이 들면 뭐 빨리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이 있는 상태,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뭐 장수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요. 힘들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냐라는 이런 말이 좀 농담처럼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산다라면 굉장히 우리는 누구나 이 장수를 꿈꾸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99세 할아버지의 환경을 보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간 도시로부터 고립된 그런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냉장고도 없이 사는 집이었어요. 이게 우리로 치면 아주 옛날에 우리 못 살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곳에서 쥐가 이제 음식을 먹을까봐 천장에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 쥐가 먹을 수 없게 그렇게 음식을 그 정도로밖에 보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이 너무 불편해서 힘들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환경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굉장히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죠. 마음이 부자인 분이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이고 굉장히 또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굉장히 길에서도 호탕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5대 블루존은 자연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한 것도 사실이지만 6번째로 최근에 선정된 싱가포르는 이전의 국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존 2.0이다 라는 이제 말이 붙기도 했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 다 아시겠지만 채소를 모두 다 수입해서 먹고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수명이 20년, 35년 이렇게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5분만 걸어 나가면 다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나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고 어디를 가도 운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자동차보다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었고 건강한 음식을 뭐 파는 그런 회사들에게 더 세금의 감변이라든지 더 이제 이익을 주는 그런 구조로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잘 선택하고 또 건강하게 운동하고 걷고 이런 조성들 환경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수명이 또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 6대 이 블루존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건강해진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블루존의 공통점들을 모아서 이제 미국에서는 72개 지역에 블루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노력에만 맡긴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뭐 비만율도 뭐 30% 줄어들고 또 의료비도 굉장히 줄어들고 단 1년 6개월 만에 기대 수명이 3년 이상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존의 9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블루존 사람들이 장수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나니까 블루존의 저자인 댄 뷰트너는 파워 9이다 해서 9가지 법칙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기입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좌식 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이다라는 하나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마치 우리가 비행기 오랫동안 앉아서 타고 가면 굉장히 혈액순환 안 되니까 갑자기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이것처럼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8시간, 9시간 앉아있는데 아주 이게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하루 중 모든 일과가 한 15분에서 20분의 간격으로 계속 움직이는 환경인 거예요. 뭐 목동도 많았고 농부도 많았고 또 텃밭을 가꾸면서 또 정원을 가꾸면서 계속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에 어떤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몸을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오전에 최소 15분, 오후에 15분, 또 어떤 분은 1시간마다 1분만 움직여도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요. 내 환경에서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블루존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내가 왜 일어나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손주와 또 자녀, 4대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도 있었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타인에게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니코야 사람들은 플랜드 바디라고 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살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키가이라고 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것이 쓸모없는 게 아니고요. 괜한 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한데, 우리 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 장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블루존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유 있게 살기입니다. 굉장히 현대인들은 바쁘죠. 무한 경쟁, 또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잠시도 쉬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이제 암에 걸려서 오신 분들은 정말 바쁘게 내 몸을 돌보지 못한 채 과로하면서 일을 하시고, 또 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나의 에너지를 거의 막 탈진할 때까지 사용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은 좀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좀 명상을 한다든지 30분이라도 좀 내 삶을 좀 돌아보고, 항상 비난과 자책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좀 응원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나를 좀 스스로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블루존 사람들의,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80% 법칙입니다. 식사를 할 때 80% 정도로만 먹고 식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배고픔이 사라질 정도까지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5분 만에 드시는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나는 그래도 20-30분 천천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 딱 그 배고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밥을 다 먹지 않은 상태라서 숟가락을 놓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배도 나오고 배부르고 식곤증을 많이 느끼게 되죠. 블루존 사람들은 80% 정도만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찼을 때 딱 숟가락을 두고 그만 식사를 멈춥니다. 이렇게 소식을 하게 되면 노화의 속도도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속 노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식하지 않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80% 법칙, 이것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는 일단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겁니다. 저도 50번 이상 씹기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50번 이상 씹으려고 노력을 하고 음식을 입에 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좀 여유 있게 오래 씹다 보면 이 포만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먹지 않고도 빨리 오게 됩니다. 또 식사할 때는 이제 음식 명상이라고 해서 음식에만 집중하는 거죠. 나를 자극하는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너무 대화를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 음식이 주는 맛이나 향이나 느낌, 이런 질감들, 냄새, 이 음식에 대한 그 느낌들을 충분히 느낄 때 맛있게 또 충만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50번 씹고 천천히 먹고 음식의 맛을 충분히 느끼는 음식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이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습관만 바꿔도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식물성 식단입니다. 저도 늘 강조하는 게 일단 과일
육류, 채소류, 콩류, 통곡식 견과류, 부황작물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블루존 사람들은 95% 이상 식물성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과일도 많이 먹고 일단 채소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도 견과류, 통곡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었고 특히 콩은 굉장히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대부분의 블루존에서 다 먹고 있었습니다. 고기는 그럼 전혀 안 먹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고기는 특별한 날 가끔 먹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목동들은 이제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환경에서 풀을 먹고 자란 양의 젖이나 또는 이 고기들을 아주 특별한 날 또는 일요일 이런 정도로 먹고 있는 지역도 있었고 오키나와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양이 아니고 수육 형태로 가장 안전한 요리 형태죠. 50g 정도 굉장히 소량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고기, 육식 중심의 식사보다는 식물성 식단이 훨씬 더 장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는 와인 한두 잔 마시기입니다. 와인 하니까 약간 술 마셔도 돼? 라고 좀 좋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인 속에는 포도의 품종에 따라서 그 양이 다르지만 이제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와인이 잘 맞는 분들은 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와인을 여쭤보실 때 술에 대해서 여쭤보실 때는 대부분 이제 금주가 좋지만 정말 나를 행복하게 느껴주는 와인 한 잔 정도는 마셔도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블루존 장수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까 칸노나우 와인이라고 해서 일반 포도 품종보다 훨씬 더 2배, 3배 이 플라보노이드가 성분이 많은 동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성분들이 많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와인을 마시면 또 혼술이 아니고 대부분 가족과 함께 친한 친구와 함께 이웃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마시고 있다는 것도 잘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라는 것은 최근에 외로움이나 고립을 많이 느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자살도 일어나게 되고 또 우울증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스트레스가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의 반대가 바로 소속감인 거죠.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 유대감을 느낄 때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초등학생들 아주 어린 9살, 10살 먹은 친구들의 고민도 물어보면 인간관계, 친구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소중하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또 굉장히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가 또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 친구와의 연결감, 유대감, 또 이웃들, 가족들 이런 연결감, 유대감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손주나 손녀, 심지어 조카들까지도 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돌보는 문화가 매우 당연하게 있었던 거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마음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소속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라는 사랑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외롭고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또 사랑을 주지 못할 때 저는 이게 좀 질병이 많이 시작되는 심리적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을 일단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때 내가 암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암은 10년, 20년 동안에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충격, 사업에서 실패를 했다거나 또 어떤 가족과 사별을 했다거나 이혼의 큰 고통을 겪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암세포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결국 그 순간들은 내가 어떤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되겠고 큰 어떤 실패감, 사랑을 하고 있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는 타인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나를 이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병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런 가족의 문화, 또 이웃과도
사랑을 굉장히 나누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장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가족 중심의 문화는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요. 사르데다 지역에서 고물을 돌보는 조카들에게 책의 저자 댄 비투너가 질문을 했습니다. 조카가 고물을 돌본다는 게 우리 문화에서는 약간 낯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좀 약간 솔직한 질문을 책에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카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있느냐 식의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챙기는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가족을 돌보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블루존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또 많은 공통점으로 이타심이 많고 자원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심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학자들도 있고 가장 행복한 상태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바로 이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뭔가 봉사를 할 때의 그 명상 상태가 뇌파가 많이 행복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자원봉사하는 것,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아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로 생각하면 약간 그 계모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아이에서는 서로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서로 도와주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뭐 음식을 나누기도 하거나 이러한 이 끈끈한 이런 모임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 문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 댄 비투너가 많은 실제 장수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만난 한 모아이 그룹은 무려 102세가 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102세가 됐는데도 나를 지지해주는 끈끈한 모임이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소속감에 이어서 올바른 공동체를 선택하고 특히 이 올바른 공동체는 정말 나의 가치관이나 어떤 좀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이 좀 잘 어우러지는 쪽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잘 맞춰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거나 또 여러 요즘은 뭐 취미 모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진정성을 담아서 내 마음까지 교류하고 서로 가치관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공동체의 선택이 나에게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